지금부터 한국 5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신용거래용자 잔고, 이른바 비투 규모가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 감소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7조 7,191억 원이었으며 6일 19조 554억 원에서 하루 만에 1조 3,363억 원으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반기 상승장에 빠르게 늘면서 7월 초엔 20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코스피가 2,770선에서 2,440선까지 3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곧바로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자금을 줄였으며 반대매매도 급증했습니다. 통상 정상적인 시장일 때 반대매매 비중은 0%대인 것에 비하여 6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당분간 위축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심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영 공백으로 인공지능 분야 및 인수합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화 대표가 경영쇄심위원장 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카카오는 하반기에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있지만 AI 시대의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의 해제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강남권 등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8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을 점검하던 차량과 선로 보수 작업 차량이 충돌해 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됐으나 오전 7시부터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스미싱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미싱 범죄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A씨가 제기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짜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에 당해 피해를 입었고 판사는 정교한 금융사기와 기존 비접촉 검증 절차의 허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마블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 출하와 수익성 하락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9일 기준 넷마블 주가는 전일 대비 7.20% 하락한 6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신작들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며 하반기 신작들이 주가 회복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일주일 만에 1.8배, 한 달 만에 5.8배 증가하며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으로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 공급을 확대하고 10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체육 시장이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와 같은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육의 인기는 환경 문제, 동물 윤리, 건강 문제,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축산업이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동물 학대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육 및 배양육 연구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체육이 미래 식량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도 대체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식량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